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지호는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하얀 장미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고 그 꽃잎처럼 그의 마음도 떨리고 있었다. 5해 전 가족이 그를 버린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모든 게 끝나거나 시작될 거야. 서울의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교회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찾아 앉았다. 앞줄에 앉은 가족들의 등잔대가 보였다. 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아버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오늘은 여동생 수연의 결혼식이었다. 수연은 지훈의 유일한 동생, 그리고 가족이 그를 버린 후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 하지만 그조차도 최근에 뜸해졌다. 오빠, 오지 마. 가족이 싫어할 거야.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런데 왜 초대장이 왔을까? 지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민석이 앉아 있었다. 민석의 손이 지훈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그 따뜻함이 지훈의 가슴을 채웠다. 민석은 지훈의 연인, 5해 동안 그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날부터 민석은 지훈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훈아. 민석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게 부드러웠다. 하지만 오늘 그 부드러움 뒤에는 긴장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석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다. 지훈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연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그녀의 드레스는 하얀 레이스로 장식되어 봄 햇살에 반짝였다. 지호는 미소 지었다. 동생의 행복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목사가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족의 축복 아래서.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의 축복. 그 단어는 그에게 독이었다. 5해 전, 지훈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날, 아버지는 문을 쾅 닫으며 외쳤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당장 나가. 어머니는 울기만 했고, 수연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날 이후, 지호는 홀로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직장에서조차 소문이 돌았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오직 민석만이 남아 있었다. 민석은 한강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훈을 향한 끝없는 헌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 도시가 그를 삼켜버린 듯했다. 왜 왔을까? 그는 다시 생각했다. 초대장이 도착한 건 일주일 전 수연의 필체로 적힌 편지였다. 오빠, 꼭 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 말에 지훈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석이 말했다. 가자. 내 가족이야. 그리고 나도 갈게. 민석의 용기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의 마음은 과거로 달려갔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늘 혼자였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느라 고통스러웠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그는 LGBTQ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25살 생일날 술김에 고백했다. 그 결과는 파국이었다. 너는 우리를 망치려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칼날 같았다. 지호는 그날 짐을 싸서 나왔다. 거리에서 울다 지쳐
한강 다리 아래서 민석을 만났다. 민석은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제 결혼식의 절정이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순간 교회 문이 다시 열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버지였다. 아니, 아버지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가 따라 일어났다. 수연의 신랑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목사의 목소리가 끊겼다. 잠시. 무슨 일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교회 안이 술렁였다. 민석이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지훈아, 준비됐어. 그의 속삭임이 지훈의 귀에 스며들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 그는 알았다. 이 결혼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모두들 미안합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가족이 그를 버린 후 아버지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문이 돌면 그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눈물이 흘렀다. 5해 전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내 잘못으로. 지훈아,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친구도 그 말에 교회 안이 얼어붙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도 함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왜 이제 와서? 그의 말은 교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어. 네가 고백한 그날 나는 두려웠어. 우리 집안의 체면, 이웃의 시선. 하지만 그 후로 매일 후회했어. 수연이가 결혼하면서 나에게 물었어. 아빠, 오빠 없이 결혼할 수 있어. 그 말에 정신이 들었지. 민석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민석입니다. 지훈의 연인입니다. 그 말에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 헛웃음을 지었고 누군가 속삭였다. 저런 게 하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민석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수연이 달려와 지훈을 안았다. 오빠, 미안해. 내가 초대한 거야. 가족을 다시 모으고 싶었어. 그녀의 눈물에 지훈의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였다. 지훈의 외할아버지, 가족의 가장 연장자. 그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며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지훈이가 왜 버림받아야 한단 말이냐. 사랑은 사랑이야.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 할아버지의 말에 교회가 조용해졌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안아주었다. 손자야, 용서해라. 우리는 잘못했어.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5해의 고통이 그 순간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석의 비밀이 드러날 차례였다. 민석은 지훈에게 속삭였다. 지훈아, 나도 가족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의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지훈은 놀랐다.
민석은 항상 강인해 보였다. 뭐야, 민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 가족도 나를 버렸어. 하지만 오늘 내가 그들을 초대했어. 지훈의 눈이 커졌다. 교회 문이 다시 열리며 민석의 어머니와 형제가 들어왔다. 그들은 민석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아들아, 왜 이제야 말해? 우리는 기다렸어. 그 순간 교회는 눈물과 포옹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긴장은 여전했다. 아버지의 동생, 지훈의 삼촌이 일어났다. 그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가족의 척추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다니. 지훈, 너는 아직도 그 이상한 길을 가는 거냐? 그의 말에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또다시 시작되는가? 민석이 앞으로 나섰다. 삼촌님, 사랑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훈은 제 인생의 빛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증명할 거예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였다. 지훈아, 나와 결혼해 줄래? 교회 안이 숨을 죽였다. 지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석아. 그래, 할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연이 울며 웃었다. 오빠, 축하해. 하지만 삼촌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이건 안 돼. 가족의 명예가.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다. 입 다물어. 사랑이 명예야. 그 말에 삼촌은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나도 두려웠어. 결혼식이 재개되었다. 수연의 서약 후 지훈과 민석의 서약이 이어졌다. 목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두 쌍의 사랑이 축복받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밝아졌다. 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고 서약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혼식 후 만찬장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삼촌이 지훈을 따로 불렀다. 지훈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젊었을 때 나의 첫사랑은 남자였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지. 그 후회로 살았어. 지훈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삼촌의 고백이 가족의 벽을 무너뜨렸다. 어머니가 다가와 지훈을 안았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밤이 깊어지며 한강변에서 모두가 모였다. 불꽃놀이가 터지며 서울의 밤하늘이 밝아졌다. 지훈과 민석은 다리 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게 꿈 같아, 지훈이 말했다. 민석이 웃었다. 현실이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야. 이게 첫 번째 챕터의 끝이 아니었다. 가족의 재결합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삼촌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가족 비밀이 폭로되었다. 지훈의 사촌, 젊은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오빠처럼. 나도 두려워. 그녀의 고백에 지훈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 민석의 가족도 합류했다. 그의 어머니는 지훈에게 말했다. 민석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보니 나도 행복해. 우리도 버렸던 과거를 용서해줘. 그 말에 지훈의 마음이 풀렸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했다. 언론이 결혼식 소식을 전하며 LGBTQ 가족 재결합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일부는 축하했지만 일부는 비난했다. 가족의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훈과 민석은 그 비난 속에서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울의 LGBTQ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해. 민석의 말에 지훈은 동의했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한 청년은 가족이 나를 쫓아냈어요 라고 말했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하지만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어. 그러나 갈등은 내부에서도 피어올랐다.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너의 가족 스캔들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어. 아버지는 지훈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다시 숨기는 게 지훈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숨기지 않아요. 그 말다툼 후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지훈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수연의 신랑, 보수적인 배경의 남자였지만 그는 지훈을 지지했다. 사랑은 자유야. 나도 수연이를 사랑하듯이 그의 말에 지훈은 감동했다.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을 주최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차별이 없어. 모두 사랑으로 채우자. 하지만 최고의 고조는 민석의 제안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카페. 서울의 홍대에 위치한 작은 공간. 개업식 날, 가족 전원이 모였다. 삼촌이 자금을 대주었고, 사촌 여성이 디자이너로 참여했다. 개업식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카페는 차별 없는 공간입니다. 지훈의 연설이 방송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 개업식 중 과거 지훈을 괴롭힌 옛 친구가 나타났다. 지훈아, 미안해. 나도 게이야. 숨기고 살았어. 그의 고백에 지훈은 용서했다.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어. 이야기는 서울의 계절을 따라 흘렀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지훈과 민석은 첫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에서 그들은 다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가을의 단풍 속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겨울의 눈 속에서 카페가 성공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은 결혼식 한 해 후였다. 수연의 임신 소식과 함께 가족은 모두 모였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어머니의 말에 지훈은 웃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랑이야.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민석아, 고마워. 민석이 안아주었다. 우리 이야기, 이제 시작이야. 민석의 카페 개업식은 성공적이었다. 홍대의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훈은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사랑의 공간입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어왔다. 일부는 LGBTQ 커뮤니티 멤버들, 일부는 호기심 많은 직장인들. 삼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축하해, 조카. 이 삼촌이 후원할게 지훈은 놀랐다. 삼촌의 변화가 빨랐다. 고마워요, 삼촌. 하지만 그날 밤, 카페를 정리하던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익명의 번호였다. 지훈 씨, 당신의 카페를 망쳐줄 거야. 동성애자들의 소굴이 서울에 필요 없어.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혐오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그는 민석에게 말했다. 또 시작이야. 누군가 우리를 노려.
민석은 지훈을 안아주었다. 두려워 마, 우리는 강해.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조사만 진행되었다. 다음 날, 카페 문 앞에 낙서가 있었다. 이 상자들 꺼져. 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가족이 알면 걱정할 텐데. 그는 숨기려 했다. 하지만 수연이 먼저 알았다. 오빠, 왜 말 안 해? 우리가 함께 싸워야지. 가족 모임이 카페에서 열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시련이야. 하지만 극복할 거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나도 차별받았어. 일제강점기. 우리 집안은 소수자였지. 그 이야기에 모두가 놀랐다. 가족의 뿌리가 깊다는 걸 느꼈다. 혐오 사건은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훈의 결혼은 가족의 치욕, 민석의 과거 사진이 유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센터와 연대에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은 평등하다. 슬로건 아래 서울거리에 포스터가 붙었다. 고조는 혐오 단체의 시위였다. 카페 앞에서 10여 명이 모여 외쳤다. 동성애는 병. 지훈과 민석은 문을 잠그고 안에 갇혔다. 가족이 달려왔다. 삼촌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냐? 그들은 우리 가족이야. 당신들처럼 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 그의 외침에 시위대가 주춤했다. 경찰이 도착해 해산시켰다. 그 사건 후 지훈은 우울에 빠졌다. 민석아, 우리가 잘못한 걸까?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니, 우리는 용감한 거야. 이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센터의 심리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은 치유의 시작이야. 봄이 다시 왔다. 카페는 더 번창했다. 새로운 손님, 한 젊은 커플이 들어왔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도 결혼할게요. 그들의 이야기에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가족의 지지도 커졌다. 어머니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민석의 형이 지훈에게 말했다. 민석이가 어렸을 때 나 때문에 고통받았어. 내가 그를 보호하지 못했지. 민석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밝혀졌다. 아버지가 그를 괴롭혔다는 사실. 민석은 울며 말했다. 지훈아, 너 덕분에 치유됐어. 여름, 제주 여행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바다 앞에서 민석이 말했다. 지훈아,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어. 입양으로 지훈은 놀랐다. 정말,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가족의 축복 아래. 가을,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적 장애물이 있었다. 동성 커플 입양은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훈은 좌절했다. 삼촌이 나섰다. 내가 로비할게. 정치인 아는 사람 많아. 그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었다.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입양 승인이 났다. 작은 소녀, 미나였다. 엄마, 아빠, 그녀의 첫말에 지훈과 민석은 울었다. 가족 모임에서 미나가 웃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녀를 안아 올렸다. 우리 손녀. 이제 카페는 가족의 집처럼 되었다. 사촌 여성이 자신의 연인을 데려왔다. 오빠, 나도 사랑해. 지훈은 축하했다. 환영해. 혐오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빛을 만들었다. 서울의 밤, 지훈은 민석과 미나를 안고 속삭였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야. 미나의 도착은 가족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미나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이웃 시선이 예지우는 웃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학교 등록에서 문제가 생겼다. 교사가 물었다. 부모님 관계가. 민석이 대답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갈등은 커졌다. 미나의 학교 친구 부모들이 반대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다니. PTA에서 소란이 일었다. 지호는 연설했다. 사랑이 아이를 키우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센터의 도움으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삼촌이 학교 이사와 만났다. 차별은 법 위반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 미나의 선생님이 사과했다. 미안해요. 이제 지지할게요. 가족은 미나를 위해 파티를 열었다. 할아버지가 동화를 읽어주었다. 옛날에 용감한 왕자가 미나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민석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그의 전 연인이 연락했다. 민석아, 나 아직 사랑해. 민석은 지훈에게 말했다. 끝났어. 너만 사랑해. 지훈의 질투가 피어올랐지만 대화로 풀렸다. 신뢰하자. 직장에서 지훈의 승진이 무산되었다. 상사가 말했다. 이미지 때문에 지훈은 항소했다. 동료들이 지지했다. 지훈 씨는 최고예요. 미디어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차별은 과거예요. 아버지가 회사에 갔다. 내 아들을 존중해. 압력이 작용했다. 지훈은 승진했다. 고마워. 가족. 카페에서 새로운 이벤트. LGBTQ 아트 전시. 사촌의 연인이 그림을 그렸다. 성공이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가족 재결합 이야기, 호응이 컸다. 하지만 악플러가 공격했다. 가짜야. 지호는 라이브로 대응했다. 이건 우리의 진짜야. 팬레터가 쏟아졌다. 한 소년이 썼다. 용기 얻었어요. 지호는 답장했다. 민석의 전 연인, 태민이 나타났다. 지훈 씨, 민석이를 돌려줘. 갈등이 폭발했다. 민석이 말했다. 태민아, 미안. 이제 지훈이야. 태민의 눈물이 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함께 카페에서 일해. 치유하자. 태민은 변화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대형 혐오 시위. 수백 명이 모였다. 하지만 지훈의 가족과 커뮤니티가 반대 시위를 했다. 사랑을 지켜. 유명인이 지지했다. 시위는 평화로 끝났다. 법이 강화되었다. 5년 후, 미나의 졸업식. 가족 전원이 모였다. 지훈의 연설, 사랑이 우리를 이겼다. 민석과 키스. 서울의 하늘 아래, 행복이 피었다.